CJ제일제당 미래기술연구소 장동은 부장님께서 바이오베이스드 앤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플라스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 CJ에서 개발하고 있는 PHA라고 하는 바이오 유래이면서 동시에 바이오 생분해성 소재인 PH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CJ에서 왜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고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CJ라고 하는 CJ제일제당이라고 하는 회사는 크게 두 개의 사업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부분은 아까 오전에 저희 패키징 센터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대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측면이 될 수 있는 식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바이오 사업부라고 잘 이 부분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이오 원료로부터 아미노산이라든가 핵산 같은 소재들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이오 사업 부분의 이 밸류체인, 테크니컬 밸류체인을 보시면 바이오매스로부터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발효를 하고 이 미생물 안에서 혹은 미생물 밖에 유용한 산물을 생산해서 그 산물들을 제품화하는 그러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밸류체인을 활용을 해서 새로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이오 기반의 식물질인 PHA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PHA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이 PHA라고 하는 소재가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 혹은 특별히 포장 소재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A라고 하는 소재는 폴리하이드록시 알카노웨이트라고 하는 영어의 약어인데요. 이 PHA는 원래 미생물이 자연계에서 성장 조건이 어려울 경우에 저작물질로 축적하는 물질입니다. 미생물이 만든다는 얘기는 미생물이 다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HA라고 하는 소재는 미생물에 의해서 100% 분해가 됩니다. PHA 단독 소재로 사용을 하게 되면 토양에서든 다문수에서든 해수에서든 모든 해양 생분해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PHA라고 하는 소재는 한 종류의 소재가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모노머의 종류 그리고 모노머의 조성, 비율 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물성을 구현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PHA 종류만 이건 물론 산업화된 것이 아니고 연구 혹은 테스트 되어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 150종류 이상의 PHA라고 하는 소재가 알려져 있고요. 저희 CJ제일제당은 2016년에 미국의 메타볼릭스사라고 하는 PHA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온 회사의 IP와 자산을 인수하면서 PHA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후에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용도와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그림이 세포입니다. 미생물 세포인데요. 이 미생물 세포 안에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PHA 알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생물 전체 중량의 한 80% 정말 많이 올리면 한 90%까지도 PHA라고 하는 소재를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모노머들을 집어넣어서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물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 PHA라고 하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일종의 기술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노머를 생산하는 대사 경로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미생물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 안에 저희가 원하는 모노머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PHA라고 하는 소재로 축적을 하게 합니다. 그런 미생물을 먼저 개발한 후에 발효를 해서 세포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PHA를 쌓고 이 PHA를 분리 정제하여서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하거나 아까 오후 첫 번째 세션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포 안에 축적된 PHA를 파이로리시를 시키면 또 모노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노머를 바이오 유래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PHA 기술을 단순히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바이오 폴리머나 바이오 케미컬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 CJ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제품화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PHA는 그 모노머의 성분이 3HB, 3HB라고 하는 모노머와 4HB라고 하는 모노머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공중합체 형태입니다. 코폴리머 형태입니다. 저희가 이 4HB, 4HB의 함량을 조절함으로써
폴리머의 물성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4H배 함량이 약 5%에서 15% 정도인 제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정도의 결정성을 가지는 세미크리스탈린의 PHA가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SCPHA라고 부르고 있고요. 한편 이 4H배 함량을 한 35% 이상 60%까지 올리면 이 경우에는 공중합체가 되면서 이 모노머들이 랜덤하게 인코퍼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크리스탈리티를 가지지 않는 에이몰포스 PHA가 만들어집니다. 이 제품을 저희는 APHA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세미크리스탈린 PHA의 경우에는 일정한 결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배리어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코팅을 할 경우에는 배리어 프로퍼티가 필요한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고요. 또 공중합체 중에서 이 에이몰포스 PHA의 경우에는 결정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폴리머들과 혼합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다른 제품들과 어떻게 어떻게 상용성을 활용을 해서 컴파운딩을 해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코팅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실내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HA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내용이 PLA라고 하는 방금 소개해 주신 이 PLA라고 하는 그 생물 유래 소재와 어떻게 혼합을 해서 그 PLA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더 끌어올려서 생분해성 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 크리스탈리니티를 가지는 제품의 경우에는 종이 코팅에 어떻게 활용을 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J가 개발한 미생물 균주인데요. 이 균주의 경우에는 PHA라고 하는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당 이외에 그러니까 생물 바이오매스에서 나온 그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탄소원 이외에 어떠한 다른 부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생물 유래 100% 생물 유래의 폴리머를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성을 담보하고 또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저비용 고기능의 pH 공중합체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 연구개발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PHA 혹은 SCPHA를 각각 다른 용도들로 활용하고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PHA를 PLA의 특성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계절제로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PLA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브리틀리스가 있습니다. 좀 딱딱한 성질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물성을 보이지만 또 어떤 용도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용도들을 저희들이 좀 개선해 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PHA의 농도를 PHA와 PLA를 섞어서 PHA의 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플렉시빌리티가 개선이 되고 달트 임팩트도 개선이 되고 충격 강도도 개선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 PLA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한 가지 문제가 이 깨짐성인데요. 이게 손으로 자를 때 이렇게 날카롭게 깨지는 특성들을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APHA 5%를 섞었을 경우에 이 절단 단면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깨짐성을 개선하는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PLA의 물성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제품들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샐러드 박스라든가 또 PHA는 약간의 불투명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PLA와 적당한 비율로 배합하여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투명성을 일정 정도 담보할 수 있는 투명 비밀백도 만들 수 있었고요. 또 저희 그 패키징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시제품으로 제작했던 제품인데요. 사출 성형한 냉동식품의 트레이드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은 이렇게 제품을 만든 후에 마지막 폐기 단계에서 이렇게 구겼을 때 PLA 100%에 대비해서 이 폐기물의 볼륨이 굉장히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볼륨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종이 코팅을 할 수 있는 라텍스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PHA라고 하는 레진을 굉장히 작은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서 수분산 형태로 띄워 놓으면 이것을 나중에 종이 코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PHA는 결정성을 일부 가지는 세미크리스탈린 PHA 레진이고요. 이 폴리머의 멜팅 템퍼러처가 한 160도에서 18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멜팅 템퍼러처 이상으로 그 온도를 올렸다가
다시 큐어링을 하게 되면 종이 위에 아주 깨끗하게 코팅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코팅이 되지 않은 이 크래프트 페이퍼의 전면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표면이 굉장히 러프하죠. 이 러프한 부분을 따라서 수분이라든가 유지 성분이 아주 쉽게 스며듭니다. 그런데 PHA를 도포한 후에 170도, 제가 요 온도를 잘못 썼습니다. 170도입니다. 1700도면 종이가 다 타버리겠죠. 170도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코팅을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 멜팅 템퍼처를 더 낮출 수 있는 형태로 제품을 개발해서 종이 코팅 공정에서 온도를 너무 많이 높이지 않아도 코팅이 충분히 가능한 형태의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PHA를 가지고 종이 코팅을 하게 되면 이 코팅지의 경우에 내수성도 일정 정도 담보하고 또 내유성도 굉장히 뛰어난 종이 코팅이나 카드보드 코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히스일러빌리티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컵을 성형을 할 때 또 그 코팅 투 코팅의 실러빌리티라든가 아니면 페이퍼 투 코팅의 실러빌리티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PHA 라텍스를 가지고 종이를 코팅하는 굉장히 좋은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PHA는 미생물이 원래 만드는 소재이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서 굉장히 분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종이나 카드보드 본연의 생분해성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 PHA에 관한 연구를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시험 삼아서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제품들을 많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꽂아 놓으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아예 제품이 화분에 꽂아 놓은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분해성 테스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CJPH의 밸류 포지션은 저희가 유일한 가장 뛰어난 PHA 생분해성 폴리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폴리머 시장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밸류를 더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PHA 개질제 아니면 PVC의 가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첨가제 그리고 종이 코팅이나 일회용 포장재 등으로 저희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특히 관심 있는 게 그 열 밀봉성이 되겠는데요. 네네. 한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오는지 한 15cm를 했을 때. 지금 왜냐하면 기존의 것들이 네네. 다 한 1.2kg 이상까지는 안 나와서 네. 어떤 대용량 포장에 지금 하는데 한계들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희가 지금 테스트 해본 바로는 아직 그 종이컵 정도의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강도가 아주 뛰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강도를 좀 더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내용 잘 들었는데요. 그 어차피 CJ가 PHA를 나중이라도 양산할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 수년 내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양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물량 같은데요. 아까 사실은 SK에서 PLA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시다가 질문이 좀 중복될 것 같아서 못 여쭤봤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PLA는 굉장히 좀 그 바이오 베이스이지만은 네. 특정한 조건 5538 조건에서 가야만이 고온 또 산소, 햇빛 특정한 조건이 가야만이 생분해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 조금 혼란스러운 게 pH의 가장 큰 용도가 네. PLA에 몇 프로만 넣었을 때 뭐 물성은 이렇게 보완을 해줄 수 있지만은 저는 사실은 생분해가 pH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522이든 5338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큰 밸류가 PLA의 개질용으로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어망이나 마린 조건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좋은 용도가 있고 또 아까 폐기물의 어떤 부피를 줄이는 게 이게 생분해성 제품의 어떤 밸류인지 조금은 어떤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그 PLA 제품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오늘의 발표 내용이 포장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PHA라고 하는 소재를 PLA의 개질제만으로 지금 타겟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PHA 단독 소재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적용할 수 있는 용도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PLA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PLA라고 하는 제품이
생분해성에 대한 뭐 논란 등 여러 가지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 PHA라는 제품으로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구겨짐성 이렇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PLA가 가지고 있던 어떤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장동훈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